네, 감사합니다. 포스텍스학과의 박형주입니다. 제목이 좀 난감한데요. 제가 답부터 하고 넘어가려고요. 우리가 그 한 길을 가라고 하죠. 한 우물을 파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 반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길 가지 마라. 한 우물 파지 마라. 위대한 질문을 하고 그것을 거기에 답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꿨던 사람들은 서로 상이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의 충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충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꿨다, 판을 바꿨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야 하나? 그 반전운동가가 했음직한 질문인데요. 1854년 34살의 나이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했던 질문입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죠. 백의의 천사죠. 근데 이분이 34살의 나이에 그 자원봉사 간호사로 크리미아 전쟁에 참전합니다. 이 크리미아 전쟁은 러시아령 그 흑해 근방에서 있었던 전쟁이라서 영국 본토에서 굉장히 멀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4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영국군만 2만 1,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간호사 나이팅게일이 그 무력감과 좌절감 속에서 했던 질문입니다. 왜 이 젊은이들이 죽어야 하나? 자, 이런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근데 나이팅게일은 왜 특별했죠? 당시 나이팅게일은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성녀와 동급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크리미아 전쟁에서 영국군 야전병원의 사망률이 42%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나이팅게일이 2%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환자 중에 죽어야 할 40명이 산 겁니다. 이쯤 되면 기적의 영역에 속합니다. 먼 전쟁터에 젊은이들을 보낸 영국 국민들한테는 이거는 성령 거죠. 1857년에 그 롱펠로우라는 유명한 시인이 그 시를 썼습니다. 산타 필로메나인데 여기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램프를 든 여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 lady with a lamp. 근데 이게 이제 나이팅게일이 밤에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 홀로 램프를 들고 병동을 돌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오늘날 백의의 천사라는 표현도 당시 영국 국민들이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가졌던 그 존경의 표현입니다. 자, 뭘 어떻게 한 거죠? 헌신적으로 열심히 간호해서?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나이팅게일은 위대한 질문을 했고 왜 이 질문이들이 죽어야 되나? 그리고 그에 답할 수 있는 그녀만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어려서부터 수학에 탁월했다고 합니다. 주로 아버지에게 집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크리미아 전쟁터에 가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나이팅게일이 한 일은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모으고 통계를 모아서 왜 이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지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린 결론은 전쟁터에서 얻은 상처로 죽는 경우보다 비위생적인 환경, 더러운 물, 탁한 공기로 인해서 병이 생겨서 죽는 게 대부분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의 정말 탁월했던 점은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바로 처방을 내리고 바로 또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나이팅게일은 자기가 내린 결론을 데이터를 가지고 부정할 수 없는 명징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타임스 신문사에 서신을 씁니다. 이 야전병원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당시 영국의 일대 반향을 일으킵니다. 정부에 큰 압력이 들어가고 결국 영국 정부는 그 대형 조립식 위생병동을 만들어서 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망률이 내려간 거죠. 당시 나이팅게일이 사용했던
그 설명할 때 사용했던 차트입니다. 그림입니다. 여러분 파이 차트를 아십니까? 우리 뉴스에 보면 각종 통계 데이터를 아주 쉽게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쓰는 그림이죠. 이게 1801년에 나왔는데 거의 안 쓰던 것인데 나이팅게일이 이거를 변형해서 지금은 저 그림을 나이팅게일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나이팅게일 장미 다이어그램, 나이팅게일이 창안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런 그림을 가지고 그 각종 통계들을 만들고 그 통계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통계학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 역사를 바꿨습니다. 당시에 큰 영국의 반향이 일어나서 그 영국 정부가 그런 뭐 위생병동을 만들고 새로운 위생 정책이 생기고 그리고 기부금이 답지해서 나이팅게일 기금이 생깁니다. 전쟁 후에 영국으로 돌아온 나이팅게일이 이 기금을 가지고 세계 최초의 간호학교를 설립합니다.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은 세계 최초의 간호학교. 지금은 킹스 칼리지 런던의 간호대학입니다. 그리고 영국 왕립 통계학회 역사상 첫 번째 여성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통계학회 명예회원이 되고 나이팅게일은 단지 간호사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통계학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을 공중보건의 영역에 도입해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한 근대 공중보건학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가졌던 무기는 단지 간호학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또는 환자들에 대한 그 동정심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그거로부터 책을 찾는 패턴을 찾는 그런 통찰력이었죠. 그래서 위대한 질문의 소양은 이렇게 이질적인 요소가 충돌하면서 그 충돌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 데이터의 숨은 뜻의 통찰에서 나온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질적인 것들의 경험 그리고 그것들의 충돌을 경험하는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은 융합입니다. 너무 식상해서 피하고 싶었는데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융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융합은 뭐 인문학 내의 융합 또는 뭐 공학 내의 융합이 아니고 인문학과 과학의 융합 같은 그런 이질적인 것들의 충돌과 상호극복을 의미합니다. 그런 충돌이 판을 바꿉니다. 나이팅게일에게는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는 간호사는 약간의 의학 지식에 헌신적인 정신을 가지면 된다라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시대에 데이터와 수학을 사용해서 공중보건의 개념을 영원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판을 깬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과학 교육이나 공학 교육에서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 다른 영역을 경험한 사람이죠. 솔제니츠는 아십니까?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구소련의 저항문학가입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제의 문제나 그 구소련 스탈린 시대의 그런 문제들을 분석하는 정말 과학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시각들이 그분의 어떤 문학 작품에 나타납니다. 잘 아시는 촘스키는 수학의 개념, 논리학의 개념을 언어학에 깊이 도입한 사람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존 내쉬 박사는 자기 박사학위 논문에서 게임 이론을 결과를 냈죠. 그 게임 이론이 경제학에 영향을 미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게임 이론은 정치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혀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영역을 경험하고 그 상호 충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판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날 수포자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수학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수학 한 번도 써본 적 없다더라. 난 국문과 갈 건데 왜 미적분을 해야 되지? 누가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설명도 잘 안 해주고 그냥 문제만 풀으라고 한다. 답답하죠? 이게 재밌겠습니까? 그 답답함과 좌절의 느낌에 공감합니다. 수학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은 나이팅게일 얘기를 하다가 고상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직업 얘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미국 최고의 직업과 최악의 직업을 조사합니다. 200개를 조사하는데요. 매년 바뀝니다. 순위가. 이건 작년 순위입니다. 작년에 탑 10이 저거고요. 그다음에 월스 10이 저겁니다. 한국이랑 물론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 혹시 신문 기자나 뭐 방송인 되실 여러분 저것 때문에 너무 디스커리지 되지 마세요. 저건 미국 상황이고. 저 조사는 단지 그 연봉이나 이런 것만 생각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직업의 노동의 강도라거나 자기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정도라거나 직업의 위험성 뭐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한 겁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한 5개, 저 5개가 다 숫자와 데이터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헐리우드에도 수학자들이 지금 몇백 명 일합니다. 픽사가 스티브 잡스가 만든 회사인데요. 원래 스티브 잡스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넥스트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도 거의 망했고, 근데 픽사가 토이스토리를 만들어서 대박을 쳤습니다. 토이스토리와 토이스토리 2에서 픽사의 수학자들이 이 해상도, 레솔루션을 조정하는 그런 수학적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감독이 저기 좀 키워봐 그러면은 확대하면 원래는 그림 그려서 확대하면 막 계단이 나오는데 계단이 안 나와요. 그래서 히트 쳤어요. 지금은 애니메이션 다 저렇게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에서는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은 미래 직업에서는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나이팅게일을 길러내야 되죠? 그렇게 서로 다른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자, 나이팅게일로 다시 가죠. 데이터를 모으고 그 원인을 찾는 통찰력, 이게 나이팅게일의 핵심입니다. 데이터는 잔뜩 쌓인 혼란스러운 숫자들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서 패턴을 보고 그 숨은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신문에 매일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남이 해석해줘서 이런 말이야 하면 그런가 보다 반쪽짜리 지식인이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 같아 보이는 주장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인문학적 소양은 역사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의 숨은 통찰에서 나온다. 역사에 대한 이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고, 데이터의 숨은 뜻을 통찰하게 되면 그럴듯한 주장과 사실을 구별할 수 있다. 여기 수학과 무관하게 살기로 결심한 청소년들 있죠? 자, 그런데 그 청소년들에게 수학은 뭘까요? 21세기는 지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교수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새로운 지식이 빨리 출현해서 금방 옛 지식이 돼요. 많이 아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어차피 금방 옛 지식이 될 건데, 새로운 걸로 교체될 건데. 그래서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수학교육은 수학자를 길러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생각의 재료를 주고 재료를 버무리는 사고훈련의 과정입니다. 독일 수학자 칸토르가 말한 말입니다. 수학의 본질은 자유로움에 있다. 동의 안 하죠? 공식의 기계적인 적용이 아니고 문제의 본질을 보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수학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수학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문학의 나이팅게일, 감동을 전달하되 설득력과 명료함을 가져야 된다. 경영의 나이팅게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신뢰할 만한 결정을 신속히 만들고 이행까지 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수학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학교과 과정은 어떻게 배우는지, 문제 푸는지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왜 배우는지를 보여줘야 하고, 내용을 자꾸만 빼는 게 아니고 지금의 내용에 스토리를 더하고 의미의 생명력을 더해줘야 됩니다. 왜 배우는지를 알게 되면 아이들이 신나서 공부합니다. 내용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위험한 대응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용을 줄이자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논리적인 생각을 전개할 만한 재료를 없앨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이유는, 포기하는 이유는 왜 배우는지를 모르고 그걸 왜 어디다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아이들이 서로 다른 상이한 영역, 나는 국문학자가 될 거지만, 나는 소설가가 될 거지만 수학의 명증성, 데이터로부터 잘못된 현혹된 주장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난 가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서 많은 나이팅게일이 나오길 기대합니다.